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말이죠. 어디서든 여자에 대해 들리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여자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여미새들, 아니면 여자를 혐오하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여자는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 하고, 한쪽에선 여자는 다 계산적이라고 하죠.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명확함과 솔직함이 없어요. 사회는 남자보다 여자를 순수하고 따뜻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그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100년도 더 전에 한 철학자가 이 환상을 찢어버렸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여자를 숭배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걸 정면으로 마주했죠. 진실은 불편하다. 하지만 환상보다 낫다. 니체는 남녀관계가 사랑이나 평등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본능, 권력, 생존, 이 세 가지가 진짜 기반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세상을 보면 니체의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자를 만날 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왜 여자는 내 진심을 무시하는지 말이죠. 이 영상은 여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깎아내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보자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요. 니체는 마음 편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더 귀한 걸 줬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로맨틱한 환상에 지치셨다면,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니체가 여자를 어떻게 봤는지 이해하고 나면 사랑도, 여자도, 자기 자신도 예전과 똑같지 않아 보일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환상을 사랑할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남자는 눈앞에 있는 진짜 여자를 보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착하고 날 위해 헌신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자의 복잡한 내면, 본능, 욕망, 그런 건 안 봐요. 보기 싫으니까요. 이 상황은 존경이 아니다.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겁함이다. 남자들은 여자를 천사, 현모양처, 구원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 드라마 속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니체는 이거를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여자를 마주하는 것보다 환상 속 여자를 사랑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환상은 반드시 깨지기 마련입니다. 여자가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야. 이렇게 느끼죠. 근데 사실 여자는 변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남자가 잘못 본 거예요. 니체가 본 건 이겁니다. 여자는 열등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 안에 남자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여자들만의 힘이 있어요. 본능적인 지능, 그리고 전략적인 적응력, 수백 년 동안 직접적인 권력이 없던 환경에서 여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킨 능력이죠. 남자들은 이걸 무서워합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대신 성욕에 눈이 멀어서 여자를 숭배하게 되죠. 여자는 순수하다, 여자는 착하다, 여자는 천사다. 왜냐면 진짜를 마주하게 되면 자기들이 만든 환상이 무너지니까요. 니체는 여자를 약하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자는 다른 종류의 힘을 가졌다고 봤습니다. 남자들의 힘은 시끄럽습니다. 지위, 폭력, 지배, 이런 것들이죠. 여자의 힘은 조용해요. 속삭임입니다. 근데 그 속삭임이 오히려 남자의 힘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여자는 공식적인 권력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움직였다. 여자는 군대를 이끌 수 없었어요. 법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적응하면서 매력으로, 설득으로, 타이밍으로, 직관으로 교묘하게 남자를 조종했죠. 여자는 명령하지 않고도 행동하게 만들고 요구하지 않고도 충성을 얻고 약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호받는다. 니체가 본 건 여자의 힘이 심리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아는 힘, 욕망, 자존심, 불안, 허영, 이런 걸 읽고 싸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상대를 움직일 줄 아는 능력. 이게 여자의 심리적 힘입니다. 이 힘은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죠. 여자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감정적 언어에 능통해지는 걸로 살아남았어요. 가장 강력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회는 여자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봤어요. 여자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있게 기다릴 줄 아는 거라고. 미묘한 전쟁의 달인이라고. 남자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통제를 추구할 때 여자는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남자들을 지휘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은 진실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보여지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그리고 여자한테서 이 본능이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여자에겐 이 본능이 허용이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여자는 직접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걸 마스터했습니다. 보여지는 쪽에 말이죠. 여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 이건 허례허식인 게 아닙니다. 도구예요. 무기이고 전략입니다. 여자는 가면과 얼굴이 같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가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안다. 많은 남자가 외양과 본질을 혼동합니다. 여자는 이 둘을 본능적으로 구분해요. 그리고 둘 다 정밀하게 통제합니다. 아름다움, 우아함, 어조, 제스처, 침묵. 이것은 그냥 여성스러움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전략이죠. 사람들은 현실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현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사랑에 빠진다. 여자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전략적으로 계산해요.
모든 관계는 그 핵심에서 보면 권력의 협상이다. 누가 이끌고 누가 따르고 누가 영향을 미치고 누가 양보하는지. 니체는 이걸 악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움직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는 그냥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향력과 감정을 두고 조용히 싸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기는 쪽은 누굴까요? 대부분 상대를 덜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쪽이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좋지만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 이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이죠. 즉 영혼을 내주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쪽이 주로 이기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면 되겠지. 진심을 보여주면 통하겠지. 잘해주면 좋아하겠지. 근데 여자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주로 보는 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이 남자랑 엮이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피곤해질까? 부담스럽게 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헤어지면 징징댈 타입인가? 이런 마이너스적 요소들을 보는 겁니다. 즉 얼마나 부담스러울 것 같은지를 봐요.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질문들이 한 번에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가 착하기만 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할수록 그 순간부터 약해진다. 니체가 말한 핵심이 이겁니다. 남자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여자 뇌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연애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오빠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번역하자면 이겁니다.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고 싶어. 반대로 여자가 끌리는 남자는 다릅니다. 이런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하긴 해도 의존하지 않아요. 여자가 없어도 자기 삶이 잘 굴러가고 감정이 넘치지 않고 여자한테 기대하지 않으며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부담을 안 주지? 뭔가 다르네.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는 언제든 지배당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자기 중심이 없는 인간은 이성관계에서도 항상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남자보다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남자는 언제든 떠날 수 있고 그런 가능성과 여유로움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연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데 여자가 나한테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여자가 선택해주면 잘할 수 있는데. 이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을 여자에게 뺏긴 셈입니다. 여자한테 선택받으려는 남자 특유의 그 찐따 냄새를 여자는 아주 빨리 알아챕니다. 누군가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순간 이미 그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 니체가 말한 건 단순합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순간 이미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 연애에서도 똑같습니다. 여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남자는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넘긴 상태예요. 그 순간 여자의 역할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고르는 사람 말이죠. 반대로 권력 있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선택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선택하려고 하죠. 선택받으려는 남자는 여자들에게 어장관리를 당하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남자는 여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려나? 내가 이 남자 기준에 맞을까? 전자는 여자가 함부로 대하는 남자, 후자는 여자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남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부탁하지 않는다. 필요하게 만든다. 니체는 사랑받아라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선택받으려는 남자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들고 권력을 가진 남자는 여자가 자신에게 증명하게 만들죠. 연애는 누가 더 열심히 하고 간절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판단권을 쥐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선택받으려는 순간 권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여자의 호감도 없죠. 니체는 안티크리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눈이 먼다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이랑 달라. 이 여자는 순수해. 이 여자는 나만 바라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니체가 본 건 이겁니다.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남자들은 투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현실이 드러나면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야. 이렇게 느끼죠. 근데 사실 여자가 변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남자가 제대로 실체를 안 본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눈을 가렸던 겁니다. 니체가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태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현실을 왜곡하니까요. 사랑에 빠진 자는 현실을 가장 확실하게 왜곡한다. 여자가 웃어준다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친절하다고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자의 행동일 뿐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사랑에 빠진 남자의 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남자가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 기대를 키우고 혼자 상상을 확대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그냥 친절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나오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니체가 본 건 이겁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선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려면 감정에 빠지더라도 남자들의 눈은 떠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이게 니체가 말한 힘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착각합니다. 좋아하면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마음 있으면 다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숨기면 그게 진심이야? 절대 아닙니다. 니체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펼친 손을 닿는 것, 그리고 주는 자로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 니체가 말한 건 이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사랑에 빠지면 다 주고 싶죠. 마음이 있으니까 다 보여주고 싶죠. 근데 니체는 그걸 참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요? 다 주는 순간 더 이상 줄 게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줄 게 없어진 사람은 상대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연애에서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다 보여주고 다 표현하고 다 퍼주는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남자는 다 파악됐어. 더 볼 게 없네. 좀 부담스럽다. 반대로 줄 수 있는데도 아끼는 남자는 이 남자는 뭔가 있어. 알 수가 없네. 더 알고 싶다. 여자에게 이런 느낌을 주죠. 니체가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권력이란 건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주는 사람에게는 통제권이 없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대로 시간도 쓰고 감정도 쓰고 다 내주는 순간 당연히 주도권이 여자에게 넘어가겠죠. 니체는 펼친 손을 닿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주고 싶은 걸 참는 게 진짜 힘이기 때문입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한다고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여자 답장이 늦어도 보채지 않는 것,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쉽게 물어보지 않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좋아하는데 왜 참아? 진심인데 왜 숨겨? 표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니체가 본 건 다릅니다. 주는 자로서 겸손을 유지하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겸손은 자기를 낮추라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좋아해. 나 이만큼 해줄 수 있어. 나 이만큼 진심이야. 이렇게 보여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치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전부 알 때보다 덜 알 때 더 신경 쓰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 여백이 궁금함을 만들고 해석을 낳고 긴장을 유지합니다. 이 남자는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알 수가 없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남자한테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다 보여주고 다 표현하고 다 퍼주는 남자는 여자가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나 좋아하는구나. 다 알았어. 그 순간 긴장감이 사라지고 끌림도 사라지죠. 니체의 말을 기억하세요. 다 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올 때 그 충동을 참을 수 있는 남자가 결국 여자의 마음을 얻습니다. 진실은 가혹하다. 진실은 불편하다. 하지만 진실은 자유다. 지금까지 보셨다면 뭔가 와닿은 게 있으실 겁니다.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진실은 원래 불편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맞는 분이라면 구독해두세요. 구독을 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에 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 안 해두면 또 까먹고 평소대로 살다가 올해도 그냥저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명확해지세요.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은 적어요. 여자는 언제나 그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